책 보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김훈의 라면을 끓이며 라는 에세이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에 글도 잘 쓰고 문장도 매혹적이어서 제가 오늘은 책에 대한 소개는 잠깐 하고요. 김훈이 이 책에서 에세이를 약 한 40여 편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감동적인 몇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은 김훈이 이전에 냈던 산문집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와 밥벌이의 지겨움 그리고 바다의 기별 세 편의 책에 쓰여진 글 일부와 또 새로 쓴 글을 합해가지고 엮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세 권의 책은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요 라면을 끓이며 요 책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5가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밥, 돈, 몸, 길, 글 이렇게 장을 구분했는데 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의 주제로 쓴 글들은 덧댈 필요도 덜어낼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간명하고 아주 정직하게 썼습니다. 김훈은 새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글들을 버리고 문장을 새롭게 벼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남기고 싶은 일부만을 남기고 소설보다 낮고 순한 말로 독자들에게 전하고픈 바람이 담긴 글들을 담은 글이다라고 스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훈 문장의 힘은 버리고 벼리는 데서 옵니다. 김훈이 축적한 삶 위에 가차없이 버리고 벼린 그의 문장의 힘이 더해져서 김훈 산문의 정수를 잃는 희열과 감동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문장들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몸과 마음이 지쳐서 흐느적거릴 때 밥을 물에 말고 밥 숟가락 위에 통통한 새우젓을 한 마리씩 얹어서 점심을 먹으면 뱃속이 편해지고 질퍽거리던 마음이 보송보송해진다. 이 섬을 드나드는 빛은 비스듬하다. 아침의 빛은 멀리서 오고 저녁의 빛은 느리게 물러가서 하루의 시간은 헐겁고 느슨하다. 비그루가 세계 일주를 나섰을 때 선장은 26의 피치로이였고 다윈은 22살이었다. 그들의 젊음은 늘 나를 경악해 한다. 내륙을 흘러온 큰 강이 하구의 갯벌에 이르러 바다와 합쳐지는 풍경은 소멸이다. 강은 그 흐름을 시간과 공간 속으로 풀어 헤쳐버리고 스스로 자진하는데 저녁 무렵이 만경강 갯벌에서는 그 소멸을 완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술 취하고 피곤한 저녁에 잠든 아이의 머리에 코를 대고 아이의 냄새를 맡으며 나는 때때로 슬펐다. 이 여자아이가 또 여자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여자아이를 낳을 것이다. 나는 이 진부하게 순환되는 삶의 일상성 속에서 기적과도 같은 경이를 느꼈다. 삶은 느리고도 길게 계속되는 것이고 무사한 그날 그 속에서 젖을 토하던 아이가 다 큰 여자로 자라는 것이다. 아들아, 사내의 삶은 쉽지 않다. 돈과 밥의 두려움을 마땅히 알라. 돈과 밥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지 말고 주접을 떨지 마라. 사내의 삶이란 어처구니 없게도 간단한 것이다.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놓은 것들이 대부분 무너진다. 돈 없이도 고상하게 잘난 척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아라. 추악하고 안쓰럽고 남세스럽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왜 스스로 높은 귀족의 정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쓰레기통 근처를 얼씬거리면서 쌍소리를 해대는가? 지도자는 대중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대중 전체의 뜻을 홀로 거역하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도자가 귀족의 명예심을 잃을 때 서민의 지옥은 시작된다. 먼 것들로부터의 기별은 젖은 뻘 속에서 질척거리면서 저녁의 빛으로 사윈다. 가을은 칼로 치듯이 왔다. 길은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에 가깝다. 소백산맥을 넘어가는 문경세제는 산맥의 모습을 닮아 있고 섬진강 하류를 따라 내려가는 19번 도로는 물을 닮아 있으며 구부러진 논두렁길이나 밭두렁은 그 흙에 코를 박고 일하는 인간의 노동을 닮아 있다. 책 속에 사족처럼 붙어있는 작가의 말이 김훈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본래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나는 오랫동안 중언부언하였다. 나는 쓸 수 없는 것들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헛된 것들을 지켜렸다.
간절해서 쓴 것들도 모두 시간에 쓸려서 바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늘 말밖에 있었다. 지극한 말은 말의 굴레를 벗어난 곳에서 태어나는 것이리라. 이제 함부로 내보낸 말과 그를 뉘우치는 일을 여생의 과업으로 삼되 뉘우쳐도 돌이킬 수는 없으니 슬프고 누추하다. 나는 사물과 직접 마주대하려 한다. 2015년 여름은 화탕지옥 속의 아비규환이었다. 덥고 또 더워서 나는 나무 그늘에서 겨우 견디었다. 그 여름이 가고 가을이 또 와서 숙살의 서늘함이 칼처럼 무섭다. 낮고 순한 말로 이 세상에 말을 걸고 싶은 소망으로 몇 편의 글을 겨우 추려서 이 책을 엮는데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를 나는 걱정한다. 기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기문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라면을 끓이며에 주는 별점은 2입니다.